쓰레기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하루 70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처리 실태 조사도 시급합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시민단체는 삼나무 1000그루가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버스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개편에 맞춰 뉴스데스크 제주를 맡은 직원보입니다. 정직한 뉴스, 깊이 있는 뉴스, 그리고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압축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압축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최근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어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다른 업체들은 과연 제대로 처리를 한 것인지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봉계 매립장에 보관 중인 압축 쓰레기는 5만여 톤. 소각로, 포화로 매일 70여 톤씩 새로 만들어져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는 이 가운데 6,300톤을 도외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순위 선정업체가 돌연 계약을 포기하면서 도외 반출 계획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계약하겠다고 들어왔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단가가 싸서 못하겠다. 처리 단가는 다른 지방과 비슷한 1톤에 15만 원 선.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제주산 압축 쓰레기 처리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분리가 어렵고 물기가 있어 건조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주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처리 실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화되어 있는 가스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뒤늦게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통해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실 책임 또한 통감합니다. 현재 필리핀과 군산, 광양항에 보관 중인 압축 쓰레기만 11,000여 톤. 제주도가 이제서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반출 사실을 숨겨온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처리 대책 또한 막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삼나무숲 벌채 논란으로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7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우회 도로를 신설해 삼나무숲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쪽에 삼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벌채 논란이 일면서 구좌읍 대천동에서 송당 교차로까지 3k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중단된 지 7개월째. 도로 양쪽에는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라는 주민들과 공사를 철회하라는 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제주도는 보완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오는 2021년 6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확장 노선 3km 가운데 논란이 됐던 제2대천교에서 세미교차로까지 1.4km 구간은 인근 목장 부지에 2차선 우회도로를 만들고 삼나무 숲은 중앙 분리대로 활용합니다. 나머지 절반 구간도 도로폭을 줄여 삼나무 별채 면적을 당초보다 절반 수준인 2만 제곱미터로 줄일 방침입니다. 잣성도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오른쪽으로 16m 옮기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14,400대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삼나무 보존을 최대한 고려해서 균형 발전과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성산읍이 낙후됐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삼나무 1000그루가 추가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기본 정서에 반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 하지만 경관이 아름답지만 굉장히 인위적이고 반환경적인 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사 재개를 막는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어서 공사 재개를 원하는 주민들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서귀포 성산읍에 건설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김해 신공항 건설은 정부안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앞으로 김해와 여타 공항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중단됐던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등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대로 검토위원회를 2개월 연장할지를 논의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공론조사 등 구체적인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제주도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양측은 다음 주쯤 다시 만나 검토위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 버스노조의 파업 철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도했었는데요. 오늘 도의회에서도 연간 1,000억 원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도내 8개 버스 회사 노조. 제주도의 막판 중계로 임금 1.9%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2017년 8월 준공연제 도입 이후 버스 회사에 해마다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1차례 교섭 과정에서 제주도의 개입은 전무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버스 회사가 적자 운영을 해도 제주도가 보전을 해주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매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본급을 그렇게 상향을 시켰으면.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벌써 1년 지나자마자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적자 나면 적자한 거 더해서 전부 보전해 주는데 경영을 잘했든 말든 전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나 경영 평가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중단에서부터 어쨌든 유관시 지원 유보라든가 중지, 회계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개 이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제 작년에 2개 자치단체가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조례들을 지금 검토하고. 도의원들은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철저히 하고 비효율 노선을 점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3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로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선정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상 위원회는 현기영 선생을 올해 4.3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베트남 인권운동가 응우엔 티탄 등 2명에게 특별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현기영 선생은 제주 4.3이 금기시되던 1978년 북촌리 학살을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면서 4.3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오늘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철거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깊이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전한 교육과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살배기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6살 윤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해오다 지난해 11월 29일 아이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일주일 뒤 훈육하다 기절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29살 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53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제주시 2호동 2호 태우해수욕장에서 국제보호종 돌고래인 상괭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 165cm의 암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죽은 지 2, 3일이 지나 해안가로 떠밀려온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의 성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철거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확인한 결과 도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이 성면시설로 올해 추경 예산에 성면 철거 예산을 확보해 시급히 조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민 도의원이 국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제주도 본예산 집행률은 12.3%로 전국 평균 16%보다 3.7%포인트 낮았고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이 높은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 민간 경상사업 보조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의료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활동형 휠체어와 이동식 전동 리프트, 욕창 예방 방석 등 보호장구 품목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등록장애 유형과 같은 유형의 보호장구 구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준 고시금액 초과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